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총 10개의 이주민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권리 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난민 인정 절차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또한 난민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이주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보건 의료 서비스는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이주 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 정책의 젠더 관점을 반영하며 마지막으로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잘 받고 계신가요?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사소한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또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시간 첫 내용으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이란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건데요. 이 개인 간의 재산 문제나 혹은 가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입거나 세금 등을 지나치게 많이 내게 되었다고 판단되면 피해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번엔 약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재판은 주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엔 여러 면에서 쉽지 않죠. 따라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비용 부분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부분에서 큰 부담을 느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곳에선 누구나 무료로 법률 상담, 재판 상담,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려면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각 지역의 시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는 민형사 사건에서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최소 비용이란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 규칙의 약 5분의 2 정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득증명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증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외국인이다 보니 재판 과정에서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통번역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최근엔 형사재판 이후에 통번역 인력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가 무효가 되는 억울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에서는 외국어 대학교와 협력해서 외국인에게 높은 수준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 통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이 보다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더욱 잘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분쟁은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는 많은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판 과정 자체가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국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협상, 제3자가 참여해서 조언이나 자문을 제공하는 조정, 그리고 제3자가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서 강제로 해결하는 중재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 외에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이나 조사,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청 내용에 인권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에게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민자나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외국인 지원센터에서는 이민자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고 한국 생활 중 겪은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상담, 또 소송 진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문의하면 기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운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법적 어려움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5년부터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시행됐고 2017년부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는 1345 콜센터로 전화하면 외국인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20여 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온 외국인도 쉽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경기의 한 지역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출신인 이주 노동자 A씨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툴렀던 동료들은 119 응급구조를 요청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이처럼 외국인을 비롯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인 등 국내 주민들도 음성으로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최근 음성을 통한 신고만이 아니라 119 신고 접수 처리를 영상, 문자, 앱, 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119로 영상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신고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스마트폰으로 119 신고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119.go.kr에 접속한 후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